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직진 차량이 당연히 우선권이 있죠. 비보호 차량은 말 그대로 보호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유의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기본 과실을 비보호 차량을 8, 직진 차량을 2, 8대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9대1이었다는 내용이 지금은 8대2 정도로.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네.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네네네. 자, 안 보이죠? 이제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252번 진로 변경 사고인데요. 네네네. A 자동차가 1차로로 가고 있고 B 자동차가 2차로에서 가고 있다가 앞지르려다가 박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A차가 조금 억울하죠. 그렇죠. 직진 차량이 이제 우선권이 있으니까. 네, 근데 B 차량은 진로 변경한 차량이고. 그럴 때는 이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다 보면 많이 진로 변경 사고 일어나니까 그때는 진로 변경하려는 차의 과실이 더 크다. 네. 그 과실이 7, 기본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과실이 3, 7대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에서 이제 서로의 중과실이나 이런 걸 따져서 맞습니다. 가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직진 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 이 경우에도 7대3일까요? 이 경우에는 이 차량이 이 차량을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어요. 이 경우에는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보이는 유형이라도 피해자가 피할 수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예측 획대하는 될 수도 가능성, 있고. 회피 가능성에 따라서 100대0 내지는 뭐 3대7, 네. 뭐 8대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인데요. 네네. 주차장 사고. 자료화면 보시죠. 주차장 내에서 사고 날 수 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는 가고 있었고 네네. B는 주차된 상태에서 나오다가 박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A차가 피해자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에서 나오는 차량은 통로를 지향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내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죠. 아, 그쵸. 그러니까 이 예. 차량이 과실이 많은 차량이 되겠죠. 이때도 기본 과실을 7대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와서 가고 있는 차는 사실 주차했는 데 있는 차가 어느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까지 모두 파악할 수 없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가 나가는 거는 좌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더 피할 수 있었고 네. 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7대3. 그 다음 252-3. 요거는 이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받으려고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직진하고 싶다든지 해서 1차로에 서 있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 2차로 달리고 있던 차를 박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좌회전 구역에 서 있다가 뭐 빨리 앞뒤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차선에 서 있었구나 우회전 가야 되구나 해서 네. 곧바로 확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당연히 확 나왔기 때문에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1차로에 이렇게 좌회전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내가 2차로 가고 있어. 이 차들이 순식간에 이걸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까지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차량은 좌회전 차선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직진을 하는 거죠. 이 차량이 내 앞으로 들어올 것이야까지 예상하면서 우리는 직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주의하면서 운전할 건 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면 100대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우회전으로 갈 때 우측 깜빡이를 키면서 예. 천천히 차가 안 왔을 때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어요. 네. 요 경우에는 또 달라지는 거죠. 요 경우에는 뭐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 비율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따질 때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인데 242원. 이 사건은 예를 들면 대로변에 있는 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이제 도로로 진입할 때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중앙선을 넘어서 왔으면은 100대0 아닌가요? 그거는 당연히 100대0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니까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예. 아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주유소를 나왔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 굉장히 유의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이 더 많고 아. 이 직진하는 차량이 과실이 적다. 이때는 8대2 기본 과실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인가요? 네, 213-1. 교차로 사고네. 아, 이거 많죠. 맞습니다. 교차로가 사고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비보호자에서 많아요. 네, 엄청 많죠. 저도 많이 상담 들어오는데 네.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전후 좌우를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CCTV 이런 거 보면 한놈 살았다고밖에 의심될 수 없는 사고. 맞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뭐 도로에 빠르게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사실 시내는 50km 제한 속도가 돼 있고 사실 그 정도면은 그냥 되게 한눈에 다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고 CCTV나 블랙박스 이런 거 보면은 네. 저걸 왜 피할 수 없었나? 왜 저걸 못 봤지? 사실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전방 주시를 태만했다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지금 B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직진 신호에 가고 있었고
신호였고, 잠깐만, A 신호는 비보호 좌회전인가요? 예, 둘 다 비보호 좌회전. 그러니까 둘 다 신호 위반은 아닌 상황인 거예요. 동시에 이제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직진 차량이 당연히 우선권이 있죠. 그쵸. 비보호 차량은 말 그대로 보호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에 유의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기본 과실을 비보호 차량을 8, 직진 차량을 2, 8대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9대 1이었다는 내용이. 지금은 8대 2 정도로 기본 과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직진 차량이 이미 내가 먼저 진입했다. 내가 교차로를 먼저 진입했는데 얘가 비보호 좌회전 들어왔다. 이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일반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내가 먼저 들어왔다. 내가 먼저 선진입했다. 그 경우에는 이미 직진 차량이 우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6, 직진 차량의 과실을 4, 6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이미 상당히 진입해가지고 내가 거의 다 들어왔다. 이 경우에는 이미 다 진입을 했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직진 차량이 6,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케이스라면 이미 비보호 좌회전에서 교차로로 들어온 차량에 아마 조수석 후미를 박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측방이나 후미 쪽을 받았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선진입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그렇죠. 게 이제 입증이 되겠죠. 맞습니다. 파손 부위고. 그때는 4대 6이 되겠죠. 일단 기본 과실을 8대 2로 두고 거기서 네. 이제 서로 누가 더 잘못했냐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사례들이 좀 대표적으로 차대차 사고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과실 분쟁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